안녕하세요. 플러터 업데이트 모아보기라는 세션을 맡은 홍종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21년 3월 플러터 인게이지 행사에서 공개된 플러터 2.0과 다트 2.12부터 가장 최신 업데이트인 플러터 2.10, 다트 2.16까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업데이트 타임라인입니다. 3월 3일에 플러터 인게이지 행사가 열렸고 해당 행사에서 플러터 2.0과 다트 2.12 업데이트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는 구글 I/O가 열렸고 플러터 2.2와 다트 2.13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9월 8일에 플러터 2.5와 다트 2.14 버전이, 12월 8일에 2.8 버전과 다트 2.15 버전이 공개되며 2021년의 업데이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플러터 팀에서 22년 로드맵을 플러터 위키에 작성해서 올해 어떤 작업을 중점적으로 할지 알려주었고, 지난달인 2월 3일에 플러터 2.10과 다트 2.16 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플러터 인게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주요한 내용으로는 널 세이프티, 웹 릴리즈, 데스크탑 프리 릴리즈가 있었고, 마지막은 직접적인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플러터 인게이지 행사가 끝난 뒤에 한국의 확장 행사로 플러터 인게이지 익스텐디드 코리아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럼 널 세이프티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널 세이프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음표와 레이트 키워드를 통해서 널 에러로부터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널 세이프티가 필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널인 줄 모르고 변수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널 세이프티에 대한 오해로 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널을 사용하는데 대신 변수가 널을 허용하는지 허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에디트 타임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널 세이프티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개발 주기를 생각했을 때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한 다음에 동작해보면서 널 에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곧바로 널 에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개발 주기가 엄청나게 당겨집니다. 시간적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플러터 웹의 정식 릴리즈입니다. 당시에 공개되었던 두 가지 볼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러터 플라즈마라고 하는 플러터 웹 데모 프로젝트입니다. 미리 구성된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막 릴리즈된 웹으로 저런 애니메이션들을 끊김없이 재생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스키너에서 플러터 인게이지 행사에 맞춰 모든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스크랩북 앱을 만들어서 시연했었습니다. 그 중에 웹 플랫폼으로 된 플러터 폴리오 앱입니다. 보시면은 웹에서 이렇게 페이지들을 고르고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스크탑 프리릴리즈입니다. 데스크탑의 경우는 정식 스테이블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베타 스냅샷을 스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맥OS, 윈도우즈, 리눅스 세 가지나 되는 플랫폼을 한 번에 프리릴리즈로 공개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G스키너 팀이 각 데스크탑별 플러터폴리오 앱도 만들었습니다. 각 운영체제의 스토어에서 플러터폴리오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공식 블로그에서 플러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분투 데스크탑 인스톨러를 포함한 몇 가지 앱들을 플러터를 활용해서 만들겠다는 글도 작성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플러터는 멀티플랫폼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열렸던 확장 행사인 플러터 인게이지 익스텐디드 코리아입니다. 유튜브에 플러터 인게이지 익스텐디드 코리아라고 검색하시면 당시 세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널 세이프티 이후의 플러터를 다루기 때문에 큰 변경 없이 현재 적용시킬 수 있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배울 내용이 정말 많으니 꼭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글 I/O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I/O에서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컨텐츠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다트패드 워크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글 I/O에서 플러터 세션이 굉장히 많이 열렸었고 세 번째로는 구글 I/O Extended with WS라는 한국의 확정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높은 품질 표준을 통과한 패키지들만 선정되는 플러터 페이버릿 패키지들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트패드 워크샵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깃 기스트랑 함께 사용하면은 다트패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다트패드 워크샵이 생기면서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다트패드 워크샵이 있는데 여기는 설명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고 플러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동시키면은 UI 아웃풋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해당하는 챕터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동작시킬 수 있으며 해답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Show Solution 버튼을 통해서 완성된 코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트패드 워크샵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다트랭 깃허브로 들어가서 다트패드 레포지터리에 들어가시면은 위키 부분에 워크샵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플러터와 관련해서 세션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쉽게 시청하시는 분들께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션을 보시는 분들도 직접 따라해보면 느낄 수 있어 플러터 커뮤니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I/O에서 열렸던 플러터 세션들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가시면은 많은 플러터 세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트패드 워크샵을 통해서 직접 한 단계씩 따라하는 세션들도 많이 있으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열렸던 확장 행사입니다. 플러터 관련 세션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타입에 별명을 붙여서 사용하는 타입 엘리어스 기능과 플러터 데스크탑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플러터 페이버릿 패키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기능들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플러터 파이어 패키지들이 추가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플러터 팀에서 만든 패키지를 보다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플러터 커뮤니티의 플러스 패키지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네이티브의 오류들을 캡처해주는 센트리 플러터 패키지와 인피니티 스크롤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인피니티 스크롤 페이지네이션과 네이티브 스플래시를 만들 때 도움을 주는 플러터 네이티브 스플래시 패키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5, 플러터 2.5와 다트 2.14 버전입니다. 이 버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었는데 린트와 스켈레톤 템플릿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사소한 변화이지만 해쉬 관련 메소드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터 2.5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데 자동으로 린트가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린트란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모범적인 코딩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2.5 버전 이전에는 직접 린트를 추가하고 설정해줘야지 작동했었는데 이제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플러터 팀에서 권장하는 플러터 규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나와 있는 규칙들은 기본 규칙으로 펍데브의 채점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 나와 있는 규칙들은 다트 권장 규칙으로 다트 코드에 권장되는 규칙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본 규칙과 권장 규칙에 더불어
플러터에 적용되는 플러터 특별 권장 규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플러터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적용되는 기본 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린트를 권장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다트패드 워크샵을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처음으로는 자식 위젯이 콘스트 생성자가 아닌 일반 생성자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set state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다시 그려지면서 콘스트가 붙지 않은 자식 위젯도 다시 리빌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일드 위젯에 콘스트를 붙이고 나서 빌드하게 되면 부모 위젯이 리빌드 되어도 자식 위젯이 다시 리빌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스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리빌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러터 오픈 카카오톡방을 봤을 때도 노란색 밑줄이 그어지는 이유 혹은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씩 알아보시고 린트를 제거하는 것으로 노란색 밑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깨끗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으로 밑줄을 없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템플릿인 스켈레톤이 추가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모범 사례를 따르는 두 페이지의 리스트 뷰입니다. 해당 스켈레톤 앱을 만드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타입에서 스켈레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터미널에서 만들고 싶으시다면 플러터 크리에이트 t 스켈레톤 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당 스켈레톤 앱을 간단하게 설명시켜 드리자면은 change notifier를 통해 값이 변경시켰을 때 UI를 변화시키는 방법, ARB 파일을 통해 각 국가에 맞게 텍스트를 번역시키는 방법, 해상도별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 기능 우선의 폴더 구성, shared preference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 라이트 테마와 다크 테마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화면 이동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스켈레톤 앱을 기반으로 지스키너 팀에서 여러 가지 스켈레톤 프로젝트들을 만들었는데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getEasy라는 DI 패키지를 통해서도 스켈레톤 앱을 만들었고 리버팟을 사용해서도 스켈레톤 앱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스키너 블로그에 가셔서도 스켈레톤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확장 가능한 스켈레톤 템플릿이라던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시 관련 메소드가 다트코어 패키지에 추가된 것인데요. 조금 더 편하게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필드끼리 베타적 논리합 연산자를 통해 해시코드를 구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오브젝트 해시 메소드를 통해서 해시코드를 재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프리즈드나 이코터블 혹은 데이터 클래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생성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만들 때 한 번씩 구현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꽤 많이 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러터 2.8과 다트 2.15입니다. 해당 버전에서는 웹뷰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플러터 페이버릿 패키지들이 추가가 되었고 테스트할 때 불편했던 점을 보완해주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웹뷰 3.0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웹뷰의 기본 설정이 버추얼 디스플레이에서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이티브 플랫폼 뷰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두 단어 모두 생소하실 수 있는데 버추얼 디스플레이는 안드로이드 뷰를 텍스처로 렌더링해서 안드로이드 뷰 계층에 포함되지 않으며 키보드나 접근성 관련 동작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하이브리드 컴포지션의 경우는
안드로이드 뷰를 뷰 계층에 추가하여 그립니다. 따라서 키보드와 같은 동작이 동작하며 안드로이드 10 이전의 버전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는 각 방식에 따라 성능과 제스처에 따른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컴포지션 방식이 기본이 될 때라고 생각되어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트링 혹은 파일로 HTML을 로드할 수 있게 되었고, 컨텐츠를 로드하기 위해서 포스트나 get 리퀘스트를 날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추가된 플러터 페이버릿 패키지들입니다. 내비게이터 2.0이 생긴 뒤로 어려워서 기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비게이터 2.0을 기반으로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패키지 3가지가 플러터 페이버릿에 추가되었습니다. 비머, 라우트 마스터, 고 라우터인데요. 고 라우터는 플러터 PM님이 만드신 플러그인인데 현재는 플러터 팀이 관리하는 패키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러터 혹은 다트에서 SQLite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무어라는 패키지가 드리프트라는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무어에서 드리프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이때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패키지 문서에서 알려주고 있으니 사용하시던 분들은 보고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바이더와 리버팟 제작자님이 만드신 패키지인데, equals와 해시코드, toString 메소드들과 함께 불변 데이터 클래스를 생성해주는 기능과 코틀린의 쉴드 클래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코드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적 분석 도구 다트코드 매트릭과 멋진 GUI 패키지 5개가 플러터 페이버릿 패키지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젯 테스트할 때 이미지를 찾아주는 기능인 find image 메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위젯 테스트를 할 때는 이미지를 감지하는 메소드가 없어서 구글링 한 뒤에 에셋 이미지를 발견하는 메소드를 사용했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어서 텍스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8 버전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find 이미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미지, 에셋 이미지, 파일 이미지, 메모리 이미지 등등 편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플러터 로드맵입니다. 플러터 팀은 이 로드맵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플러터 팀의 우선순위와 현재 진행 중인 일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플러터 위키의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러터 데스크탑이 정식 출시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벌써 2월 3일에 윈도우즈 플랫폼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리눅스와 맥OS가 확정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자 경험 향상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한테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는데 정적 메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개발자 경험 향상입니다. 개발자 경험 향상에 2022년에 가장 많은 리소스를 소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보이는 패턴을 정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API를 도입할 것이며, 현재는 플러터 웹의 핫 리로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류 메시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린트들을 추가하고 더 유용한 예시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적 메타 프로그래밍입니다. 정적 메타 프로그래밍이란, 먼저 메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메타 프로그래밍이란 다른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예시로는 빌트 밸류, 프리즈드, 제이슨 시리얼라이저블, 무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 현재 사람들에게 불만들이 있는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빌드러너를 이용해서 코드를 재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커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처럼 단순히 키워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코드 생성 없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적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플러터 팀에서도 정적 메타 프로그래밍을 가능하도록 해보겠다고 했으니 이제
프리즈드나 제이슨 시리얼라이저블을 사용할 때 잘하면은 저희는 빌드러너 없이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플러터 2.10과 다트 2.16 버전입니다. 이때는 이제 플러터 윈도우즈가 릴리즈되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또한 플러터 통합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가 되었고 펍데브의 검색 UI가 더 편리해졌습니다. 플러터의 첫 데스크탑 릴리즈 플랫폼인 윈도우즈입니다. 현재 플루언트 UI 같은 패키지들도 있으니 윈도우즈 OS에 맞는 앱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기본 지원 SDK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에 맞게 안드로이드 12를 기본 타겟 SDK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때 업데이트를 하시기 전에 안드로이드 익스포티드 관련 속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업데이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틀린 최소 버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1.3 버전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1.5.31 버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러터 로드맵에서 개발자 경험의 향상에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들 에러 메시지 출력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들 에러 메시지가 개발자들을 겁줄 수 있다는 피드백을 들어 그래들 에러 메시지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예시는 그래들의 SK 버전이 19보다 낮아서 최소한 19로 올려야 될 때 나오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은 굉장히 보기 쉽고 이해하기도 편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 테스트입니다. 위젯 테스트와 유닛 테스트는 프로젝트 전체에서 일부분을 테스트하는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거나 실제 장치에서 성능을 검사하고 싶으면 통합 테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러터 팀에서는 플러터 드라이버라는 통합 테스트 패키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년도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터그레이션 테스트 팩이라는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찾아봤을 때 공식 문서에서 통합 테스트 관련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2.1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기존에 있던 문서들도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샘플과 코드랩들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옆에 예시는 플러터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샘플입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카운터 앱을 통합 테스트하는 예시입니다. 기존의 위젯 테스트와 다른 점은 위젯 테스트는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지만 통합 테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에뮬레이터 혹은 기기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펍데브 검색 UI 업데이트입니다. 개발자들의 요청에 맞게 검색하기 편하게 UI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제 검색하실 때 개발하시는 플랫폼에 맞춰 검색하실 수 있으며 다트용 패키지인지 플러터용 패키지인지를 선택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할 때는 가장 많이 불편했던 점인데 다트 2.12 이후에 널 세이프티가 지원되지 않는 패키지들이 항상 같이 보여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제 널 세이프티를 지원하는 패키지들만 골라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원하지 않는 패키지들도 숨길 수 있고 플러터 페이버릿 패키지들만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플러터 2.0부터 2.10 버전까지 다트 2.12 버전에서 다트 16 버전까지 있었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업데이트 내용을 모아서 일부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만약 더 많은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플러터 업데이트 소식은 크리스 셀님의 블로그, 다트 업데이트 소식은 마이클 탐스님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플러터 업데이트 모아보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